5G는 예상대로 이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첫째 날이죠. 10월 1일이고요. RFHIC 급등락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과 그리고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만 알면 깡통은 피한다. 화웨이 제재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살짝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해외 시장을 보면은 이제 0.75% 오르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해외 시장도 굉장히 약한 모습은 아니에요. 비록 고점에 있기는 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순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2020년에는 미국 기업이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얼마나 합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되고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매일 관찰을 하는 이유고.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게 0.45% 오르면서 지금 올랐다가 조정이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원래 이게 그 0.38% 이제 0.5% 0.68% 그런 그 비율이 있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그 비율이 있는데 지금 한 0.38 정도에서 반등이 일어난 걸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그만큼 상승 추세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2차 파동이 시작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을 높일지 안 높일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1차 고점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1차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고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 고점보다 이제 높아지는 그런 지점에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보다 더 높은 데서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보다 낮은 데서 만들어졌다가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면은, 자, 예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저점이 말도 안 되게 낮아졌죠.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점이 다시 높아지는지 저점도 높아지는지,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그 차트 모양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모습을 그린다면은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테스트 중이에요. 코스피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바이오가 좀 올라주면서 이제 차 지수상으로도 21선을 딱 지지를 받고 60일선도 지금 이제 뚫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점 높였는데 여기서 만약 고점을 또 높이게 된다면은 저점도 계속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전과 같은 그런 폭락 장세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수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에 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한 50%고 상승할 확률이 한 40%로 하락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에서는 약간 그 확률이 이제 반반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기보다는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제 약간 동등해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하락할 확률보다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높아져서 저는 이제 반반 정도로 이제 생각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슈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 조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폐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까지 되면 초등 악재가 돼서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 5G 중심으로 IFRC나 이제 KMW 중심으로 많이 빠졌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문제가 아니라 화웨이 제재를 이제 지속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미국의 의지를 대변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된다면은 10월 달부터 이제 예정이 되었던 중국 5G 투자가 좀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고, 만약에 정말 5G 투자가 지연이 된다면은 중국 쪽 투자 모멘텀을 받고 최근에 좀 RF라든가 KMW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상승했던 기업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어제 좀 과민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ZTE 쪽에 매출이 발생하는 KMW가 좀 급락을 했었고 장중에 한 8%까지 빠졌죠. 그리고 화웨이 가장 매출이 비중이 큰 RFHS가 좀 유난히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는 반등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미국이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중국 5G 투자가 지연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5G 투자가 이제 줄어들 것이냐,
혹시 이건 지나친 우려감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웨이가 기업은 굉장히 크긴 한데 이것은 지금 뭐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중국 시장에도, 심지어 중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지배 구조가 나오게 되잖아요.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이대주주, 그런 지분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웨이는 그래서 국영 기업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중국 그 인민군이라 그래야 되나, 세력들이 조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성이 떨어지고 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화웨이는 사실 이 상장 폐지 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기업의 고평가와 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린 그런 그림이죠. 기업 가치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어떤 한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주가는 이렇게 기업 가치에 따라서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가 과도하게 높을 때도 있고 과도하게 빠질 때도 있고, 이런 주가의 패턴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필연적으로 모든 주식들은 이런 고평가 구간이 있고 저평가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업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지만 주가라는 특성 때문에 고평가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대감 때문에 실적보다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었을 때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 반대로 기업 기대감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면은 주가는 저평가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것을 주가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RFHIC가 최근에 고평가랑 저평가 국면을 모두 다 좀 본 것 같아서 제가 차트에다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를 제가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닌데, 어떤 차트의 그 중간을 제가 이제 그어본 그런 선을, 임의의 선을 좀 그어봤어요. 이런 기업 가치가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2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것이 정말 실적이 갑자기 이제 3분기에 2배로 뛰기 때문에 주가가 2배로 뛰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RFHIC의 3분기 실적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랐던 거는 중국 5G 투자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고, 2배까지 오른 것은 기업 가치를 봤을 때,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래서 고평가 구간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물론 지금 다 되돌아봐서 후행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고평가 구간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증명이 된 것 같고, 반대로 어제같이 이제 중국 5G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크게 빠졌잖아요. 거의 한 8% 넘게 빠졌던 것 같은데, 이런 구간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오히려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그 투자에 대한 그 모멘텀이, 투자 심리가 더 꺾이게 될 때, 그런 기대감이 소멸이 될 때 저평가 국면에 좀 빠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빠졌을 때는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죠. 여기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아는 것은 오직 미스터 마켓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포지션을 갖는 것이 수익률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올랐죠. 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를 보면은, 이거 좀 그림 복잡하긴 한데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의 가치를, 이것도 제 임의로 그린 겁니다. 여기가 적정 가치라고 정해봤을 때, 자, 1번 구간에서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이때는 매출이 지금 6,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2분기 때. 그래서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2배 이상 올랐을 때는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고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비중을 줄일 때가 이제 정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비중을 늘렸죠. 여기는 명백한 실수를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차트만 봤을 때 이제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건데, 저의 이제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이제 하락을 했죠. 지금에 와서 되돌아봤을 때는 고평가 구간이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악재 BW 발행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빠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다행히 올랐죠. 주가가 다시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는 너무 고평가도 아니고 너무 저평가도 아니고 딱 적정평가의 구간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평가일지 저평가일지는 사실 미스터 마켓만이 알 수 있어요. 전혀 아무도 모르고 뭐 미스터 마켓의 IQ가 뭐 1만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미스터 마켓이다라는 것을 좀 이제 역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고평가와 저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좀 이해는 되시죠? 어떻게 이제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을 하는지. 자, 그럼 이제 어제 삼성의 일본 5G 투자 모멘텀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이제 일본 5G 통신 장비를 2조 3,500원씩 계약 공급했다. 뭐 삼성 입장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한 번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가장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이 오이솔루션, 트랜시버죠. 이제 트랜시버로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터진 시스템도 이제 삼성전자에 가장 이제 100% 납품을 케이스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어서 두 개가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고 이제 2차 벤더로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커질 것들이 이제 RFHIC 이제 질화 갈륨이 많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KMW도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그때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5G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비교적 견고했고 오히려 막판에는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늘도 좀 좋았죠. 그래서 어제같이 그런 모멘텀이 어제 약간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도 조금 반영이 됐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주 고평가다. 이 모멘텀이 완전히 주가에 반영돼서 지금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오른 그런 고평가 상태이냐? 라는 점을 봤을 때는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제 오이솔루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완연한 이제 박스권 구간이죠. 이제 보통 박스권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한 뒤에 위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쪽으로 가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이후에 아무래도 상방 쪽 방향을 틀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좋게 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서준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이제 좀 좋았고 오늘도 좀 좋았는데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한 5G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하지만 그 RFHI처럼 막 2배 이렇게 오른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고평가는 아니고 지금 좀 적정평가 지금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평가 저평가라는 것이 딱 한 뭐 32,000원으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3만원대 이렇게 구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이제 보통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적정 주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뭐 2, 3% 정도 움직이는 거는 사실 거의 그냥 무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제 저평가 국면, 적정평가 국면, 이제 고평가 국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RFHIC랑 KMW는 삼성의 어떤 일본 진출보다 화웨이, 중국 쪽의 5G 매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향이 어제 컸던 거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KMW는 노키아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노키아가 50% 이상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분기 실적에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제 8% 이상 하락한 거는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제 반등도 크게 나왔고 오늘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5G는 예상대로 이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고 그런 어제와 같은 단기적인 파도나 이슈에 절대 휩쓸리지 말고 그게 뭐 8% 빠졌을 때 이제 뇌동매매를 해가지고 투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만 손해를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평가가 나온다면은 약간의 차익실을 하는 것도 괜찮겠고 단기적인 저평가가 나온다면은 비중 확대 지금 같은 구간이죠. 저는 지금 계속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5G가 그 일본 5G 이슈가 이제 10월 달에 한번 나왔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 5G 이슈가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도 있고 아이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계열에 따라가면서 5G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 5G 앞으로 펼쳐질 미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은 게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 등락을 볼 건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거는 이제 다음 그 두 번째 영상으로 바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